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출과 퇴직금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대출과 퇴직금을 최소로 쓰는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최대한 갚아버릴까요? 두 가지 고민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인생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IMF를 겪었는데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개인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부모님의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 등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에 제 인생에서 대출을 일으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아버지의 가게도 폐업을 당해서 아버지는 은퇴 시점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빚은 거의 다 갚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다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지방에서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 월 120만 원 받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14년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당시 도움받을 곳이 없다 보니 월 200에 28짜리 하우스메이트부터 시작해서 반지하 옥탑 등을 거치면서 총 7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2년마다 7번이니까 14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 생길 수밖에 없죠. 2년 전 20평대 경기도 아파트 청약을 얻게 됐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70%는 그동안 모은 돈과 앞으로 모을 돈, 퇴직금 등으로 해결할 예정이고 잔금 1억 2천 정도는 주담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재정 상태는 약 420만 원 세후 수입이 있고요. 부업 30만 원으로 총 4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70%인 300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중도금으로 모두 상환하고 있어가지고 하여간 대출을 지금 계속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 자금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가지고 중도금을 갚을지 아니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잔금 대출을 최대치로 받을지 아니면 잔금 대출 시 주담대를 필요한 만큼만 딱 받고 약 4년에 걸쳐서 다 갚아버리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고민입니다. 덧붙이자면 앞으로 월급 인상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안으로 대출을 안 받고 최대한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옳은 선택일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대출 최소로 받고 퇴직금은 건들지 마라. 이게 지금 73% 정도 나왔거든요. 저도 이걸 선택했습니다. 대출 갚으면서 그냥 퇴직금도 건들지 마라.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보통 많이 쓰고 저도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많이 쓰고 퇴직금 다 땡겨가지고 집 사고 뭐 하나 더 사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분과 저의 그 시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딱 IMF 터지면서 그 저희 주변 친구들이 다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친구들 집이 다 망하고 부모님들이 되게 잘 살았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망해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그때가 정말 심각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말 막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그런 적도 많고 아빠가 그런 적도 많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온 나라가 다 대출, 빚, 뭐 그리고 이제 실직, 뭐 이자가 막 연 20% 막 이랬었으니까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는 뭐 우스운 정도인 거죠. 금리 인상은. 그때는 20%씩 이자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그 사춘기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머릿속에 그 뇌리에 박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아예 트라우마로 박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막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는 무조건 공무원 해야 돼. 나는 절대 대출 안 받아.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80년대 중후반생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집도 7번을 이사를 했고 거기다가 대학교도 이제 뭐 집안 사정이 힘들었으니까 안 갔고 그런 것들까지 더해서 집을 얻었지만 잔금도 1억 2천 정도만 주담대를 받을 정도로 어떻게든 4억에서 1억 2천만 받을 정도면 2억 8천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출 받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가 너무 싫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대출 받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은 역설적으로 지금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고민하는 내용이 보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이게 1번 질문이고요. 두 번째, 잔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되나요?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죠? 둘 다 대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다 대출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이 자금에 대한 고민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금이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디에 투자할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지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대출을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없죠. 내 고민에 지금 이게 사연에 있지 않아서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잔금 대출이나 뭐 퇴직금을 뭐 미리 뭐 땡겨서 쓰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와 내 소득을 어떻게 늘릴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자, 보면은 지금 이분이 부업을 하세요. 부업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 회사에서 내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분이 나름 지금 소득을 늘려보려고 부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부업을 확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죠. 퇴직금을 땡겨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가 봐요. 왜냐면은 지금 빚을 갚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업을 확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빚을 그냥 안 갚으면 그만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대출을 갚으면서 퇴직금도 그냥 놔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이분의 성향을 제가 그냥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인의 성향에 맞으면 저의 조언을 따르시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면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제 얘기를 그냥 적절하게 들으세요. 제가 대출을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대출은 저한테 정말 고마운 친구고 대출 때문에 저도 되게 지금까지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이자만 주잖아요. 이자만 주면은 뭐라고 하든 그 돈을 어디다 쓰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같이 나눠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되게 좋은 거죠. 그냥 이자만 주면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얘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자를 주고도 훨씬 더 많은 거를 벌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만 유의미하게 내가 얘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내가 뭐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이자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럼 얘는 되게 나한테 무서운 친구가 됩니다. 나는 벌지는 못하는데 계속 뜯기는 거죠. 통장에 돈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은 받았어요, 대출을. 근데 이자로 맨날 나한테 삥을 뜯어.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든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데 눈이 돌아갑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어디로 가냐? 주식이나 코인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이 단타로 잠깐 넣었다 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누가 돈 벌었다 하면은 그 종목 막 살려고 하고, 어디 뭐 좋은 정보 있다 그러면 막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기막히게 내가 돈 있는 걸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들고 있으면 기웃기웃 하는 게 느껴지나 봐. 그래가지고 뭐 상가를 분양받으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하나 뭐 지금 뭐 오피스텔 하나 하는데 그거 하나 분양받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돈 있는 거를 주변에서 알아냅니다. 좋은 정보 하나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게 없는데 대출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부업하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부업에 필요한 돈이 대출로 충당을 해야 되면 딱 그만큼만 받으시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거의 20년간 남의 집에 살았는데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내 집에 실거주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좋은 월세집 하나 구하시고 이 집은 그냥 나중에 결혼하면서 사시던지, 실거주 안 하시고 나중에 파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 마음뿐이지, 사실 그러면서 대출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괜히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는 그냥 출퇴근 편한 데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을 바에는 그냥 전세 주시고, 그러면은 이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여유 자금도 더 생기기 때문에
대출 없이 뭔가 부업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다른 식의 어떤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사시면서 나중에 결혼하고 들어가 살자라고 개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생각 좀 해보시고, 그리고 부업을 키우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돈과 사람을 적게 쓰면서 부업을 키우려고 하는 방법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돈과 사람을 안 쓰고 하는 게 요즘에 그 추세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의 경쟁력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을 받으시든 나중에 뭐 준공하고 나서 뭐 주담대를 받으시든 아니면 뭐 신용대출을 받으시든 뭐 퇴직금을 땡겨 쓰든, 그거는 그 자금 문제는 목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단일 뿐이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칼을 잡기 전에 칼 쓰는 연습을 해라. 쓰는 연습을 안 하고 칼을 잡으면 어디 하나 다치는 게 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칼을 빨리 잡아가지고 뭐라도 썰고 싶겠지만 그러기 전에 본인이 연습이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